일단 처음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제의 뜻은 일단 참과 거짓을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약간 집합이랑 비슷하잖아. 집합도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어야 집합이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참거짓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식만이 아니라 한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기서 참이 아니라 거짓을 명확히 얘기해도 명제입니다. 애들 맨날 이거 틀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인데 거짓임이 확실하잖아? 그럼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은 양의 정수이다. 이런 거 어때? 맞아? 틀려? 이건 근데 나윤이한테 물어보면 오케이 맞고 뭐 예원이한테 물어보면 틀리게 되나? 이 사실이? 그럴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니까 이건 아닌데요. 이건 틀린 말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는 거짓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일 뿐이지. 거짓인 명제. 얘는 명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무조건 오케이 하면은 명제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x는 1보다 뭐 또는 이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이건 문장, 얘는 식.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명제일까요? 맞아요? 명제일까요? 얘는 명제가 아예 아닙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x가 2를 넣으면은 2가 1보다 크니까 이건 참이고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1보다 작으니까 거짓인 게 명확하니까 참고 또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명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명제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면 거짓.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명확히 구분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x가 누군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 x에 1보다 진짜 큰 2, 3, 4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머릿속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애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얘는 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x에 따라 거짓이라고도 대답하겠죠. 그래 안 그래? 생각해보면 x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애는 참, 어떤 애는 거짓,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것은 명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명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있죠? 명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보자마자 방정식 보자마자 x는 얼마야? x는 그냥 1 딱 떠오르죠? 그럼 애들이 x 1이니까 오케이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등호가 만족하니까 참이겠죠? 근데 x에 1이 아닌 뭔가 다른 0이라든지 5라든지 넣어봐. 이거 등호 이거 맞는 말이야?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 x값에 따라. 그러면 그건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값에 따라 참거짓이 막 흔들려 왔다 갔다 해. 이런 거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이제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미지수가 들어갔어? 거짓? 명제가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걸 봐보세요. x가 실수입니다. 자, 이거 맞을까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명제죠.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명제 중에서도 참이에요. 왜지? 일단 x가 실수야.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0 이상 값이지. 근데 거기다 1 더해봐봐. 무조건 양수 아니에요? 이 말이 x가 뭐 0을 넣으면 참이고 1을 넣으면 거짓이고 이렇게 참거짓이 막 흔들려? x를 넣을 때마다? 아니라 무조건 다 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명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절대로 이제 이런 문장 같은 것도 애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뭐 참거짓 이렇게 명확히 밝힐 수 있어. 그런데 미지수가 들어가면 보통 명제가 될 수 없어. 하지만 x가 들어가도 다 명제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잘 보면서 명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해? 어떤 값에 따라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한다? 명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x를 넣어도 문자가 들어있더라도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또는 거짓이니 무조건이다. 그러면은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명제가 이제 문장도 있고 식도 있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명제인지 아닌지 OX 해보자. 7, 8, 9번부터 3개. X는 자연수이다. 아니죠. 왜? X에 뭐 2분의 1 같은 걸 생각해봐. 그러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할 거고 2를 떠올리면 참이라고 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참거짓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790번 수학은 재미있다. 어? 맞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 그래서 얘는 이제 누구는 재밌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생각을 그죠? 그래서 얘는 X라고 해야지. 자, 그러면 791의 파이는 유리수이다. 근데 애들이 뭐야 이건 틀렸잖아요. X 막 이런다고. 이게 진짜 중요해 얘들아. 거짓이어도 괜찮아요. 거짓이어도 맞는 말이면 그냥 X. 그래서 답은 O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명제면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해봐. 792에 루트 5 빼기 루트 3 하면 루트 2인가? 아니죠? 이건 뭐야? 거짓이 명제가 되죠. 왜?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 거짓 아닌가? 계산하면 그죠? 자 그 다음 793에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이건 명제도 맞고 참이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794에 순한 소수는 무리수다. 거짓. 왜냐면 유리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 얘가 바로 이제 명제의 뜻입니다. 참거짓을 명확히만 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랑 정리는 이게 조금 이제 잘 나오진 않은데 여기 나와서 그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학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추가로 이제 만들어내. 여기서 A 때문에 B가 성립해, B 때문에 C가 성립해, 이렇게 어떤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얻어내야 돼, 계속. 이걸 토대로 얘를 얻어내서 수학이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지. 자, 이랬을 때 여기 요런 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새로 얻어낸 이런 사실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 이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식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근간을 가지고 얘를 이제 변을 제곱을 해서 얻어낸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 얻어낸 사실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질들은 다 정리라고 보시면 해요. 그리고 이제 정의는 선생님이 뜻이라고 써주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그 어떤 용어를 설명해 놓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문장이나 식들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성질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7, 9, 5번에 3개 구분해보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다. 뭘까? 정리가 되겠죠. 정리. 뭔가 새로운 사실을 얻어낸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7, 9 이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각의 꼴이다.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 7, 9, 7의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이 0 이상이다. 정리가 되겠죠. 뭘 용어를 설명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 A제곱이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의랑 정의.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도 여기다가 뜻이라고 적었죠. 왜냐면 지금까지 정의라는 용어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그냥 뜻이라고 적어주거든. 근데 원래는 선생님도 여기다 정의라고 적어요. 정의는 이 용어를 설명한 풀인말. 뭐 국어사전 보면 무슨 뜻, 뭐 있고 여기 옆에 뜻이 설명되어 있잖아. 그런 게 다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정의란 용어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뜻이라고 적어줬었던 거죠. 실제로는 정의라고 선생님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해요. 여기다 조건을 좀 적어볼게요. 비교를 좀 하기 위해. 자, 조건. 조건은요. 정의가 뭐냐면 근데 쟤랑 맞추기 위해 그냥 뜻이라고 적겠습니다.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이 조건은 반드시 이 문장이나 시간에 미지수 x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의 값에 따라 또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변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조건은 뭘까요? 바로 부등식 방정식이에요. 아까 전에 x값에 따라서 얘가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다 했잖아. 이런 애들이 바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조건을 가지고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일 대표적인 게 얘네 방정식, 부등식. 근데 항상 모든 방정식, 부등식이 답은 아니라고 해서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확인은 꼭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야 되지 않아? 이게 조건이잖아. 그러면 어떤 x를 넣으면 참도 되고 어떤 x를 넣으면 거짓도 될 거죠. 그럼 뭐가 궁금할까? 당연히 아니 당연히 이 식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값들이 누굴까 이런 게 궁금해야 하지 않아요? 참으로 만드는 값?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러냐?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이란 무슨 말이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라서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진리집합. 그래서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항상 이제 나와요.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그 특별한 값만을 모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써서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진리집합 쓸 때는. 그리고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P, Q 이렇게 대문자로 쓸 거잖아요. 근데 이 명제랑 조건에서 이 명제를 영어로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미지수를 X, Y, Z 좀 많이 쓰지 않나? 미지수 X부터 쓰잖아. 근데 이 명제는 미지수를 쓸 때 프로포지션의 P를 본다서 P, Q, R, S, T 여기지. 여기 P 쪽부터 미지수를 많이 써요. P 쪽부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건 P가 있대. 그러면 P 땡땡 하고서 뭐 이렇게 주는 거지. X가 1보다 크다. 이러면 이게 조건 P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없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진리집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뭐 조건 Q가 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줘.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뭐라고 써요?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은 그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변하기 때문에 변할 때 언제 그럼 참이 되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 참이 되는 것만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보기 한번 해볼까? 자, 명제 조건 구분하는 것부터 가자. 7, 9, 8에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조건 되겠죠? 자, 7, 9, 9에 x 더하기 1은 x 마일. 왜 명제지? x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1은 마일만 남죠. 근데 1과 마일이 같아?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른 거니까 명제가 맞아요. 그럼 800번은 뭘까? 조건이니까 왜 지금 갈라졌어. 자, 토론을 해보세요. 자, 왜 명제죠? 명제인 사람 범이야? 왜 명제예요? 전부 다 1학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하면 참이 되는 거 명제니까. 그러면 조건은 누구였어요? 조건 없었어? 잘못 들었어? 그래? 그러면 얘들 명제인 거 인정해요? 그쵸, 맞아요. 명제가 맞습니다. 그럼 801은? 그렇지, 왜? 0이랑 2일 때만 들어오면 뭐 성립할 거니까 뭐 인수분해가 곱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2번부터 해보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 구해줘. 자, 802번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저 등호 만족하는 특별한 값 8.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집합 표시하고 진리집합이랑 집합을 꼭 써줘야 돼. 자, 803은 그렇지만 얘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0은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연수 집합이 전체이기 때문이죠. 1, 2, 3, 4라고만 쓰세요. 집합 1, 2, 3, 4. 자, 804는 왜요? 원래 풀마 5 써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5만 쓰면 되겠죠. 805번은 1, 3. 그래서 얘들아, 이 명제도 초반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뭐 함수 같은 거 있잖아. 막 어려운 거 막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맞는 진리집합을 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전 내용도 모르잖아. 그러면 구할 수가 없어, 집합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부정으로 가봅시다. 부정. 부정은 뭐예요? 뭐뭐가 아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건이나 명제에 P가 있었어. 그럼 이 P의 부정은 어떻게 쓰냐면 표현을 이렇게 써요. 뭐 좀 괜찮죠? 금방. 자, 이런 읽을 때는 뭐라고 했냐? not P 이렇게 있습니다. not P. 그러니까 P가 아니란 뜻이지 뭐. 그래 안 그래? 너네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읽을 때는 not P인데 쓸 때는 물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표현 방법입니다. 누가 왔어? 아니지? 그래서 그냥 부정인데 부정을 너네가 좀 은근 어려워해요. 자, not 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부정 표현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뭐 루트인은 유리수이다 하면서 뭐뭐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럼 걔 부정하면 어떻게 돼? 루트인은 뭐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뭐뭐가 뭐 이다 이렇게 끝나면 아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그럼 부정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비슷하게 같다의 부정은 당연히 누구야? 같지 않다 당연히 쓰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가 좀 중요해. 이거의 부정이 뭘까? 이렇게 돼. 애들이 다 이렇게 쓰거든? 수경아 이거 맞아? 이게 맞을까? 얘들아 이게 뭐 x가 1보다 작다야. 작다의 부정은 크다일까? 어떻게 써야 되지? 굳이 크거나 같다고 써야 돼. 모든 이제 숫자는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까먹고 안 써요. 등호를. 그래서 이거 조심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고, 그리고 이 표현의 반대말은 뭘까요? 또는입니다. 또는 많이 나와 맨날. 그러면 당연히 또는의 반대말은 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가장 큰 저거는 이제 문장도 물론 있지만 그 부등의식의 표현입니다. 얘들아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지? 근데 사이값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 x가 1 이상 3 이하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사실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붙어요. 얘는 이고예요. 이고. 그러면 얘의 부정은 뭘까요? 부정을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이 부정은 뭘까요?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수직선을 그려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봐봐.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만큼이잖아요. 그거의 부정은 당연히 여기에 여기 바깥쪽이 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바깥쪽이 뭐야? 얘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 1을 포함 안 하면서 더 작은 부분과 더 큰 부분을 가져가야 부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 아무도 이고라고 단어가 없어요. 식이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1 이상이고 3 이하이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말 뜻에. 인정하죠? 그래서 여기가 또는 여기 이고라고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또는으로 바꿔서 쓰셔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진짜? 그래서 요거 표현을 잘 쓰셔야 되고 이거의 부정, 이거를 반대로 뒤집을 때도 애들이 어떻게 쓰냐? 반대로 뒤집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부정을 다시 할 때 이렇게 되고 또는 또 이거는 잘 바꿔. 이거요. 이렇게 쓴다고 답을. 이게 맞아? 이게 얘야. 너네 누가 이렇게 쓰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맞는 표현은 맞지만 이렇게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거야. 표현 자체를. 그래서 얘를 뒤집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안쪽을 사이로 몰린다고 상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조금 조심히 잘 쓰셔야 돼요. 여기가 좀 헷갈리는 파트. 알겠죠? 이해됐어? 어렵진 않아 얘들아. 자, 그렇다면 저거 해보자. 명제 부정을 말하시오. 얘들아 이거 진짜 좀 어려워. 너무 쉽지만 806번 하나 해볼까? 806에 뭐라고 써야 돼? 그치? 그 뒤에가 아니다고만 쓰면 돼. 직사각형은 평행선면이 아니다. 그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809번. 선생님이 이거 표현 안 써줬으니까. 자, 공집합이 A, B 안에 집합에 포함된대.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그거 포함하지 않는데 어떻게 써? 이게 튜브면 되지. 답입니다. 근데 얘들아, 사실 이거 긋기 전에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야? 이게 긋기 전에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 아니야. 원래 공집합은 부분집합 맞잖아요. 참이죠. 그런데 걔가 아니라고 그래. 아니 근데 참인데 왜 아니라 하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부정하라고 하면 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부정의 참거짓을 말하라 해본 거지. 자, 그럼 얘가 부정을 했어. 얘의 참거짓은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정을 하면은 참이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은 참이 되겠죠. 거짓인 애들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저거 해볼까? 811번. 마이너스 1 제곱이 1 이하다. 자, 얘의 부정은 뭘까요? 1보다 초과. 그지? 여기를 이렇게 등호 없이 바꾸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맨날 헷갈려 하는 건데 저거 813번 한번 해보세요. 813번. 자, x가 마3이 아니고 x가 4도 아니다. 얘의 부정은 뭘까요? 마3 또는 x는
4. 그치.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할 때는 여기를 바꾸면서 여기 가운데 표현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국어적으로 말을 따져보는 거야. 그게 진짜 부정이 되는지. 어때? 이해가 되고 있어? 자, 그럼 일단 814 하나만 더 해보세요. 요거 표현을 빌려서 한번 도전. 자, 썼어요? 어떻게 써야 돼? x는 y보다 작고 또는 2보다 그렇지 그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면 선생님처럼 수직선을 그려서 반대 부분을 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왔어요? 뭐 별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남은 거 몇 개 없으니까 여기 6개 더 추가로 해볼까? 815번 같이 해보자. 자, 다음은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까지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815번 0은 자연수이다 이랬어. 그럼 부정은 뭐라고 써? 자연수가 아니다. 자,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걔의 참거짓은? 참, 왜 자연수 아닌 거 맞잖아. 수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장을 보고 진짜 국어적으로 참거짓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자, 816번. 자, 이 식의 부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가짜하고 등호에 짝대기 그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참인가 거짓인가? 왜? 원래 게 참이잖아요. 그럼 밖에 게는 거짓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보통 이제 명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참거짓이 부정은 반대라는 건 알잖아. 그치?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봤을 때 되게 한 번에 이거 참인데? 이거 거짓인데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한쪽만 생각하면 돼. 이쪽이 참이잖아? 그럼 반대도 거짓일 거니까 그냥 내가 둘 중에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만 골라서 체크하셔도 돼요. 꼭 부정의 참거짓을 체크하라 해서 부정의 문장을 보고 참거짓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817번에 3y는 실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실수이다 이렇게 바꾸세요. 자, 그리고 걔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당연히 되겠죠. 자, 818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2, 4, 6, 8에서만 골라야 돼요. 다음 조건에 부정의 진리집합 구해줘 그랬지. 자, 그러면 얘들아 그 밑에다가 부정을 표현해 보는 거지. 자, 부정이 뭘까? x는 6의 약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문장일 때는 문장으로 써주시고, 그럼 진리집합은 뭘까? 그렇지, 그게 답이야. 너무 쉽죠? 할 수 있겠지? 되게 시간 조금 줘? 3개 더 추가로 해볼래? 이제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리집합으로 써야 돼요? 집합? 수빈이 다 했어? 이거 하나만 다시 해야 돼. 이거의 해가 뭐야? 그러면
그럼 얘 반대로 써야지. 이거 빼고 이게 드무일 때가 해가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걔를 갖지 않다 할 거니까 얘를 제외하고 써야지. 그치? 왜냐면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맞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이제 넘겨. 이거 근데 왜 바뀌었지? 아, 부정이니까. 그러면 4보다 작거나 8보다 큰 건 다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4보다 작은 거 2, 그리고 8보다 큰 건 없잖아. 그러면 이 하나.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 그냥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얘가 오늘의 키워드 핵심입니다. 오늘 명제, 솔직히 뭐 모를 수가 있냐, 사실. 그리고 모를 수는 없는데, 만약에 한 개만 진짜 딱 기억한다? 그러면 무조건 얘예요. 자, 이름은 뭐냐면, 얘입니다. 이 두 개를 이어 붙였지. 보여요? 자, 그러면 이게 조건이랑 명제 여기 이름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나연아. 이건 그래서 조건일까 명제일까? 둘 다? 둘 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얘는 값에 따라 참고치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얘는 x의 값에 따라서도 참고치지 안 변하잖아요. 명제. 둘 중에 명제일까? 그렇죠. 얘는 뒤에 붙어 있는 조건 명제는 명제입니다, 얘들아. 조건 명제는 뭐다? 명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면 뭐가 구분이 가능할까? 참거짓이 구분이 가능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 조건 명제는 조건 P랑 조건 Q가 있어요. 두 조건이 있죠. 근데 이 두 조건을 이어 붙여서 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해볼게. x가 2보다 크다. 이거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이것도 뭐야? 조건 맞죠? 근데 이 조건은 x 값에 따라 참고짓이 명확하진 않으니까 명제는 아니지. 그런데 이 두 조건을 선생님이 이어붙여서 한 문장을 만들게요. 자, 어떻게? P면 Q이다. 즉 x가 2보다 크면 2면이야, 2면. x가 1보다 크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때? 근데 봐봐, 너네가 맞다고 하잖아. 알 수가 원래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짓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x가 2보다 크면 당연히 1보다 커야 안 커요. 그럼 참고짓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거 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조건이었는데 분명히 걔 두 개를 이어붙여서 문장을 구성해 버리잖아. 그러면 걔는 참고짓이 명확해지면서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보통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거 그냥 한 문장만 또 물어는 보지만 두 조건을 이어붙인 이 조건 명제를 굉장히 자주 물어볼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서. 왜냐면 얘가 중요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두 조건을 이어붙여서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 하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명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이제 계속 한글로만 쓰지 않고 우리는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냐? 뭐뭐이면을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아, P면 Q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어? 자, 이때 이 앞에 붙어있는 이 문장, 이면의 전의 문장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정법 있잖아, 영어에서. 뭐뭐이면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거 할게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얘가 되면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가정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뭘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조건 명제 중에 앞에 뭐뭐이면 앞쪽에 붙는 문장을 가정 이렇게 부르고 뒤에 오는 문장을 결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정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문제에서 뭐 가정이 뭐니 결론이 뭐니 구분해라 뭐 이런 문제 나와요. 근데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냥 앞뒤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그 822번 한번 해볼까? A가 짝수이면 A제곱은 짝수이다. 자 가정별로 말하래. 가정 어디? A가 짝수, B다. 사실 그런 문장이겠죠? 그럼 밑줄쳐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는 걔가 그거 언제 다 써? 그치? 뒤에 A제곱은 짝수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거 3번지에서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뭐 짝수인데 제곱하면 당연히 짝수지.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자 823번 x는 2이면 x 빼기 1은 1이다. 자 가정 누구? 앞에 x는 2 뒤에는 결론.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지 뭐야. 그냥 2 넣으면은 당연히 성립하잖아요. 그죠? 자 824번 3의 배수이면 9의 배수이다. 가정 결론 밑줄 치시고. 자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지 않아요? 왜냐면 3의 배수에는 3도 있잖아 6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6은 9의 배수가 맞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조건 명제에서는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좀 중요하단 말이지. 명제이기 때문에. 그럼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참거짓 구분법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참인을 설명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직접 이제 증명한다고 해요.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일 때는요. 참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거짓일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관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안 되잖아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예를 하나 찾아서 얘기하면 거짓을 증명해주는 거야. 야 이거 봐 얘는 안 되잖아. 그럼 끝이야. 더 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증명해낼 수 없어요. 거짓인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해? 아닌 걸, 그죠? 자, 근데 지금은 간접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직접 증명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자, 직접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 설명해낼 수 있어요. 자, 진리집합 얘가 각각은 조건이잖아. 그럼 각각에 뭐가 있겠어? 진리집합들이 당연히 붙어있겠죠. 참이 되게 하는 x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설명하면은 이 조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그 문장으로 글로, 국어로 해석이 안 될 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국어도 그냥 해석하는 거야. 아까 너네 822번 참임을 벌써 얘기했죠? 근데 뭐 너네 뭐 수학적으로 뭘 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 읽으면 A가 짝수네 A제곱 짝수네 이거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돼? 아니잖아. 국어 읽으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알 수 있으면 그냥 읽고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헷갈리는 거지. 아까 전에 824번 3의 배수면 9의 배수다 할 때 좀 헷갈렸잖아. 이런 거에서는 한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떠올려 보면은 더 쉽게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오늘 뭐 마지막 내용?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그냥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네. 어떻게 되잖아. 여기다가 설명해야 돼. 자, 요거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강아지가 있는데 너네 강아지 중에 일단 강아지를 어떻게 나누지? 나눈다고요?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강아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아지 좋아해. 나는 러버야 러버. 자 강아지 이제 분류하는데 일단 소형견, 뭐 이렇게 중형견, 이렇게 크기로 사이즈로 비교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은 중형견.
얘다 중형견에 혹시 누구 있는지 알아요? 몰라? 그럼 소형견은 누구 있는지 알아요? 들어있는 거? 자, 그러면 소형견으로 갈게. 강아지 안에 뭐 여러 가지 이게 소형견이 뭐 이만큼 있겠죠? 자, 소형견 안에 누가 있을 수 있지? 말티즈. 말티즈가 뭐 이만큼 있겠죠. 물론 다른 애들도 당연히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만 쓴 거지, 포함 관계를.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 강아지면 소형견일까? 그거 아니지. 다 소형견이냐? 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맞지 않아요. X입니다. 거짓이에요. 소형견이면 말티즈예요? 아, 소형견이면 뭐 다 말티즈인가? 푸들도 있고 뭐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거짓이죠. 하지만 말티즈면 소형견 맞나요? 말티즈에 아무나 데리고 와봐. 소형견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소형견이면 다 강아지예요? 그쵸, 소형견인데 당연히 강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은 어떨 때 동그라미라는 거 알아요? 작은 집합에서 그 큰 집합으로 화살표가 건너갈 때는 다 오케이예요. 인정하지? 근데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으로 화살표 건너올 때는 다 X예요. 근데 이건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 뭐 우리 학교를 설명해도 당연하잖아. 우리 학교 무슨 학교가 있어. 자, 근데 그 학교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 1학년 이렇게 너네 3학년이지? 3학년 이렇게 가져왔어. 자, 3학년 중에 1반, 2반, 3반 있을 건데 1반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자, 우리 학교 학생이면 다 3학년이에요? 아니에요. 3학년은 다 1반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지. 근데 1반 학생, 3학년 1반 학생 다 3학년이에요? 네. 3학년 애들 그 학교 학생 맞아요? 네. 어때? 무조건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건너갈 때 다 오케이예요. 근데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 가면 다 탈락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P명 Q-를 이렇게 쓴다 했잖아. 어디서? 작은 집합에서 어디로 건너가야 돼? 큰 집합으로 갈 때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 진리집합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3의 배수, 9의 배수 생각해보세요. 3의 배수가 어때? 집합이 크고 9의 배수가 어때? 이게 더 작은 거 알잖아. 인정해? 그러니까 큰 데서 작은 데 건너가려니까 돼야 돼. 그래서 거짓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조건 작은 데서 큰 데로 건너가야지 옳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뭐 사실 헷갈리진 않는데 이렇게 펑펑 이렇게 하면 되니까 헷갈리지 않지만 만약에 갑자기 헷갈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반을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강아지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어떨 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모르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본다. 얘가 바로 조건 명제는 명제인데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8이 5번도 해볼까? 얘들아 8이 5번 해봐. x가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 x 1일까요? 네, 이거는 뭐 근데 이런 거 확인해야 되니? 뭐 굳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참 하시면 되고 8이 6번 x가 소수면 x 홀수인가요? 왜 아니지? 지금 너가 말한 2가 뭐예요? 발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2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갖고 선생님 발레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발레가 아까 2라고 방금 나왔잖아. 그 826번 문제죠. x가 소수, 이게 이제 p예요. 맞죠? 그리고 x가 홀수, 이게 이제 결론이죠. x가 홀수. 자, 근데 이 그 조건 명제가 참이 만약에 되려면은 여기 소수인 진리집합이 홀수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애가 있었어. 누구였어? 얘가 바로 발레인데 이 발레는 항상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원래 이 집합이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되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 걸리적거리는 애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래 안 그래? 뭐라도 있으면. 그러면 지리집합 포함관계에 성립하지 않으면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발레는 항상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발레는 항상 이쪽에 있어. 얘들아 여기가 뭘까? 그 차집합 거기죠. 근데 여기가 어디에 차집합이냐? 가정 쪽에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레는 항상 어디 있느냐? P, Q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얘의 원소가 됩니다. 반드시 가정에 순수 가정 쪽에만 있는 애, 걔가 바로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뭐 이런 거 참거지 기억 이게 맞는 거 골라 이러면 참거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사실 그런 게 다 연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기억 니은 디귿을 잘 고르려면 이게 맞는 말인지 거짓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발레들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거 음수일 때 이거 부등식 성립 안 하니까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언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이 발레가 실제로 되게 중요해요. 발레를 하나 찾는 거 이런 게 되게 은근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이 7번도 봐봐. 8의 양의 약수는 16의 양의 약수이다 말일까? 네. 근데 선생님이 약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냐? 8의 양의 약수 뭐가 한 이만큼, 16의 양의 약수는 걔를 포함해서 더 크네? 약간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합에서 더 큰 집합 건너가니 참이 되는 게 맞겠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이 8에 x가 1보다 크면 2보다 크니? 아니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1보다 크다. 여기가 가정입니다. 맞죠? 근데 2보다 크다. 여기가 결론이죠. 근데 지금 여기 삐져나온 부분 있잖아. 결론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거짓은 어디 있어요? 이 가정 쪽에, 순수 가정 쪽 어디? 1.5, 2분의 3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발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거는 구정에 관련된 건데 선생님이 여기 하나를 안 썼어. 여기서 설명하려고. 바로 자, 모든과 어떤이에요. 자, 모든의 구정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반 모두가 안경 썼어. 이거의 구정은 뭘까? 모두가 안경 안 썼어 이걸까? 아니에요. 의외로 한 명만 안 쓰잖아요. 나 여기 안 썼는데 이러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해. 우리 모두가 안경 썼어. 이거의 부정은 야 모두 안 썼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한 명만 안 써도 부정이 그 아닌 말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어떤은 어떤 느낌이야? 어떤은 약간 픽해서 이렇게 한 명,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이 중에 한 명만 안 해도 부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야. 모두의 부정은 모두 아니다가 아니라 한 명만 안 그래도 한 명만 성립하지 않아도 그냥 부정이 되는 거 그렇진 않은데 나연이는 안경 안 썼는데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보세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그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 자, 얘입니다. 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 자,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어떤 학생이 안경을 안 썼다. 이거 이상하잖아. 어떤 학생이 안경을 썼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학생이 안경을 안 썼어. 이게 부정이지 않아? 인정이 안 해.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 한글이 이해 안 되는 사람.
모두 우리 반 모두가 안경을 썼어. 이거의 부정은 야 어떤 애가 안 썼는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상태가. 그래 안 돼? 자 그래서 이 모든과 어떤 애 부정을 봐봐. 모든을 일단 얘네 둘을 자리를 바꾸세요. 모든은 어떤 모든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기만 바꾸면 해결이 안 돼. 썼다 안 썼다. 여기를 또 바꾸셔야 돼. 양쪽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야 말이 돼요.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해봅시다. 그 829번 와보세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1과 5 사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귀찮아서 못 썼어요. 이렇게. 자, 뭐뭐이다.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잖아, 문장이. 자, 그거 부정예로라는 거지. 아니네. 명제 참고지 판단하는 거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부정을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자, 이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모든을 어떻게 바꿔? 어떤을 바꿔. 야, 어떤 x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 중에 어떤 애는 뭐가 안 된대.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어떤 x에 대하여 뭐다? x가 여기 안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떤 애는 여기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를 또 부정해야 되는 거지. 얼마? 이거 아까 했잖아. 1보다 작거나 아까 여기서 했지 않아? 아까 이거 했? 그렇네.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 5보다? 됐어요? 이런 거지. 모든 x가 다 1과 5 사이에 모여있다는 거지. 근데 x가 실수야. 그러면 다 실수가 다 여기만 있니? 바깥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야, 모두 다 여기 없어. 이게 아니라, 야, 어떤 애는 여기 있는데,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은 약간 양쪽을 바꾸세요.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이 결론을 한 번 더 부정해서, 이쪽을 부정해서 또 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걸 잘 못해서 약간 이렇게 양쪽을 바꾸는 거야 라고 공식처럼. 근데 솔직히 이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공식이 이런 게 뭔 소용이 있냐. 그냥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은 안경을 안 썼어.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국어를 못하면 양쪽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800 그 진짜로 33번에 가서 해보자. 833 문제.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 자, 이거를 부정해줘 그랬지. 얘들아,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바꾸는 게 맞을까? 뭐라고? 다시. 여기부터.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까 요거 부정은 등호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이쪽도 함께 부정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부정이 된다. 근데 얘들아, 부정을 하고 나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어떤 애는 x가 0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부정의 그 참거짓은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이라기보다는 한글이 많아. 여기가 한글이야, 한글. 그래서 국어를 좀 생각하면서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 막 파고들지 말고 그냥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국어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저거 834도 바꿔봐. 선생님 이제 지우고 올게요. 834번 해보세요. 834. 응. 걔가 아니다 이렇게? 물론 그래도 되지. 하지만 사실 이제 답지 이럴 때 이게 답안지가 정답지라고 이게 바른 답을 쓸 때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도 쓰지만 그 표현이 얘잖아요. 보통은 이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 거다. 아니다라고는 잘 안 쓰는 거야.
아니다. 그렇지. 여기 이렇게 걷어? 맞아. 그러면 그게 참이야, 거짓이야? 어? 참, 그렇지. 왜? 아니, 실수를 제곱해서 어떻게 마이너스1이 돼? 그 허수 제곱해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참이 맞습니다. 아닌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은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 와보세요. 자, 3번 할게요. 자, 명제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헷갈려. 8호 3번. 답이 나왔어요? 자, 얘들아, 853의 답은 2번. 근데 얘들아, 1번은 x가 있는데 왜 명제 맞지? 그거 같은 거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이 x가 들어있는데 이게 명제인 가장 대표적인 얘가 공식이에요. 공식은 x에 뭘 넣어도 그냥 이거는 이거 아니야? 공식인데.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등식 같은 것은 항상 x가 있어도 명제입니다. 그럼 미은은 2번은 당연히 조건이겠죠. 조건.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왜 맞지? 왜냐면 조건 명제잖아요. 뭐뭐이면 뭐뭐이다잖아요. 명제입니다. 4번도 뭐뭐이면 뭐뭐이다죠. 조건 명제예요. 조건 명제.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거짓인지 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명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자, 5번.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야? 하지만 아니니까 탈락이야? 아니, 거짓이어도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조심해야 돼. 거짓이니까 땡!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유형 2번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860번 좀 어려운데 859번을 할게요. 60번은 그냥 9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8호 9번 이거 애들이 맨날 들려오는 문제 한번 해보라고. 헷갈려요, 여기가. 예언이가 오면 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경이 흰둥이가 늘어난 건가? 네. 친구가 뽑아줬어? 네. 좋은 친구잖아. 친하게 지내, 수경. 너도 그러고 보니까 아니 내가 쌍꺼풀을 못 좋아서 친구가 잘 뽑아. 자, 8호구의 답을 이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 부정이면은 일단 이 식의 해를 알아야지 뭐 되지 않아요? 얘가 0인 순간은 언제야? 하나라도 0이니까 여기가 0이면 A는 B 또는 근데 또는인 거 알죠? 셋 중에 뭐 하나만 되니까 B가 C랑 같던지 또는 C가 A랑 같으면
이게 한쪽이 0 되면서 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 구정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같지 않다 하고 2고 여기도 같지 않다 하고 2고 같지 않다 하고 2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2고로 쭉쭉쭉 연결이 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요 표현 있잖아. 아까 전에 원래 이 해를 한글로 하면은 뭘까요? 여기 5번 1, 2, 3, 4, 5번 중에 표현이 있어. 4번이죠. A, B, C 중 서로 같은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장 두는 식이어서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같은 표현이죠. 거기다 써놔.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자, 그럼 얘들아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연결해서 외워줘. 얘의 구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위에 거니까 얘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 서로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3번의 진리집합. 여기서 865번을 이건 같이 할까봐요. 자, 865번을 와봐봐. 자, U가 정수 전체 집합이고 두 조건을 줬어요. P 땡땡 하고 여기. 혹시 너네 절대값 푸는 거 기억나? 이거? 혹시 풀 수 있나? 자, 조건이니까 당연히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참일 만족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지? x마3이 y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게 이제 p의 진리집합이 될 거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쓴다면 라지 p를 쓰고 x가 하고 이거인 정수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Q집합은 인수분해가 뭐 지금 되죠? 그래서 Q집합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럼 저걸로 쓸까? 원소 나올 것도 되잖아. 얼마랑 얼마? 이거 Q집합. 이런 거하고 이렇게 진리집합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건데 조건 납기 또는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줘 그랬지. 자, 근데 이 진리집합, 납피의 진리집합은 그럼 얘들아 뭘까? P가 아닌 것들을 모아놨겠죠. 그럼 그거 우리 집합에서 뭐라고 불러? P가 아닌 거는 P의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자, 또는이면은 둘을 합집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그냥 Q의 진리집합이지 뭐야. 그래서 납피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여집합, 합집합, Q가 되겠어요. 또는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그러니까 P 여집합에 있어도 되고 Q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하려면은 합쳐야만 되겠죠.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거는 이게 합집합이에요. 진리집합에서는. 그리고 뭐뭐 이고는 교집합이죠. 왜? 얘랑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거는 교집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P여집합 이거는 여기로 표현을 할게요. 수직선에. 자, P가 1보다 작거나 5보다 큰 애들을 모아놨어. 그럼 P의 여집합은 누구일까요? 1, 2, 3, 5 이하가 되겠죠. 왜? 등호가 없었으니까 등호 붙어야지. 얘가 이제 P여집합. 자, 그 다음에 Q는 2랑 2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5는 그 동떨어져 있잖아. 근데 걔를 합쳐 쓰래. 그러면은 얘도 되고 여기 있는 애도 다 되겠죠. 답이? 맞아?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원소 일단 구하면 일단 마오 가능 그리고 1에서 5 사이에 1, 2, 3, 4, 5 가능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될 거고 그 원소를 모두 합치면은 5는 지워지겠죠? 그럼 1, 2, 3, 4만 더하면 되니까 답은 10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하나 또 봅시다. 얘들아,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너네 이거 한번 해봐. 868 하나 골라봐. 자, 일단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조건 명제. 어떻게 다 골랐어? 아직? 고르긴 했어? 그러면 답을 맞춰보자. 자, X1이 실수일 때 참임 명제만 고르는 게 이거 조건 명제는 무조건 명제예요. 그래서 참거짓을 무조건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X가 Y보다 커요. 그러면 제곱해서 무조건 얘가 클까? 왜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발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발례를 우리가 찾은 겁니다.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면 이렇게 이렇게 쓰게. 발례를 이제 쓰는 거 이제 증명처럼 써야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이렇게 씁니다. x가 마1, y가 마3일 때 x, y를 발례 하나 구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1보다 마3이 커요. 이거이지만 얘는 맞죠? 가정은 맞아야 돼, 얘들아. 하지만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요렇게 쓰던지 둘 중에 하나. 여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상황. 얘는 맞는데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발개를 가지고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일단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골라야 되지 않아요? 왜? y 이항한 거 아니에요? 그지? 이항을 했는데 뭐가 달라져요?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참이 될 겁니다. 이건 뭐 증명을 할 것도 없어요. 이항하면 무조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디귿은 이게 좀 어렵죠? 이거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리지? 얘는 어때요? x, y가 또는 니가 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또는 y가 0이 되고 이게 x 0이래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괜찮지 않나? 근데 얘들아 얘가 절대값 더해서 0이려면 무조건 어때야 돼요? 0이고 0이에요. 둘 다 그냥 0일 수밖에 없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것밖에 안 돼서 여기가 진리집합이 얘가 크고 진리집합이 얘가 작아요.
인정해? 자, 그럼 얘들아, 발레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가정 쪽에 있는 이쪽이 발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 포함교육의 단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발레를 쓰는데 발레를 구성할 때 둘 중 하나가 0인 상황을 쓰면 그게 발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x가 0이고 y가 뭐 2라고 해보자. 그러면 x랑 y를 곱하면 0 곱하기 2니까 0이지만 절대값 x 더하기 y의 절대값을 하면 0과 2의 절대값이니까 2로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근데 이 발레를 이제 찾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 어디서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나오지? 그거를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순수한 가정 속에서 항상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실명제 발레 871번을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스스로 먼저 해보세요. 처음 해보면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 이제 나왔어야 됩니다. 답을 맞춰볼까요? 뭐 어쩌라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발레는 어디서 나온다? 순수한 가정에서 나온다 했죠. 근데 너네 이제 벤 다이어그램 막 그린 것 같긴 한데 너네 P랑 Q를 그렸죠. 근데 선생님은 절대로 P, Q를 그리지 않아요. 그냥 이게 P의 진리집합 뭐야? P의 여집합이죠. 선생님은 PQ를 안 그려. 그냥 P의 여집합을 그려요. 이렇게. 원래 P의 여집합은 바깥이라고 상상을 하잖아. 아니야. 그냥 여집합이든 뭐든 이상하게 생겨도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결론이 Q인데 걔가 지금 발레가 있다면 여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 P의 여집합 빼기 Q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내가 찾는 발레가 있는 곳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그리면 안 돼. PQ를 그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P 여집합이야 뭐 이거 난리 나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그리세요. 선생님처럼. 앞으로. 자, 그럼 얘가 문제 없어. 근데 왜 없냐면 차집합이 없어서 없는 거잖아. 자, 차집합은 뭐로 바꿔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근데 뒤에가 바뀌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보세요. 있어 없어? 3번. 자,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순수 가정. 무조건 순수 가정에 발레가 있는 것이다. 이해돼요? 그 차집합 안에. P 여집합 빼기 Q에 무조건 있는 것이다. 몰라도. 알겠죠? 그럼 얘가 869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872번도 그 순수 가정 쪽에 있는 애지. 얘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순수 가정 쪽에 있는 애가 발레다라고 해서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6번 해볼게요. 이건 같이 할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이 세 조건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성립한데 얘들아 이게 뭐였지? P 교집합 Q가 그냥 교집합이면 교집합이지 왜 P나 Q가 나와?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했지. 그럼 교집합은 누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뭐라는 거야? P.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을게요. 이 말을 보고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 얘를 알아내셔야 돼요. 이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다음 것도 이거 저번에 한 거야. 이 진짜 맨날 나오지. 얘들 이게 무슨 뜻이래서 뺐는 공집합이야. 왜? 어디서 어디 뺐기 때문에? 작은 데서. 제일 많이 뺐으니까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 그러면 그 Q가 더 작고 R이 더 큰 집합이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Q가 더 작고 R이 큰 집합이니까 이 세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PQR 순서로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정해? 그래서 요걸 먼저 너네가 포함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기억에 봐봐. P면 R이냐 물어봤죠? 자, 그럼 얘들아 이 P면 R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조건 문제가 참이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P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이 R에 들어가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어? 맞지 않아? 그러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니은 가요, 니은. 자, 니은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뭐예요? 나 Q의 진리집합 누가? Q 여집합이 누구에 들어가는지 R에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면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왜? 아니 Q의 여집합이 이렇게잖아. 이렇게잖아. 근데 걔가 R에 다 들어가요? 모르지 않나? 이게 전체 집합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이 바깥쪽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탈락이 될 겁니다. 인정해? 그 다음에 디귿 낫, R이 낫 Q에 들어가냐 물어봤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R에 누가? 여집합이 Q 여집합에 들어가는지 물어봤죠? 자, 근데 우리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실제 집합과 어떻다? 반대니까 얘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Q가 R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뭐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리을 Q이면 나피냐? 근데 Q가 뭐야? 집집합 Q 나피는 P의 여집합 Q가 P 여집합에 포함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Q는 이만큼인 거 알지 얘들아? 근데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들어가요? 왜냐면 요런 데가 B잖아. Q가 이만큼인데 이게 P의 여집합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안 들어가죠? 그래서 B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875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875가 더 쉬운 게 뭐야? 나는 그림을 이걸 통해 내가 그렸지. 근데 875는 그림을 그려줬잖아.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포함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등호 문제. 우리 이제 두 문제 남아. 12시잖아? 그러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얘들아, 숙제는 여기 명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집합 그 실전 트레이닝하고 그 집합 그 스크린 교재를 풀어오시면 돼요. 17문제. 알겠죠? 그거에서 집합의 연산 전까지. 얘들아, 오늘의 테스트는 이제 각자 받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얘들아 채점을 받고